안녕하세요. 멘탈 코치 이너게임입니다. 오늘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8가지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한 단계씩 향상시킬 수 있는 짧은 팁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멘탈은 의지력, 인내력, 절제력, 추진력, 집중력, 판단력, 평정심, 용기, 스트레스 저항력, 회복 탄력성과 같은 정신의 힘을 말합니다. 이런 정신 에너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멘탈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말씀드릴 8가지 항목을 점수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워크시트를 넣어드렸습니다. 링크를 통해 다운받아 주시고요. 각 항목에 대한 나의 점수는 몇 점인지, 나는 어떤 고리가 가장 약한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강점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는 일을 할 때 멘탈이 강해집니다. 학창시절 전교 1, 2등을 하던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학교에서 그들의 멘탈은 어땠나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들은 멘탈을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공부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만약 그들이 강한 멘탈을 타고났다면 공부 외 영역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어땠나요? 자기 몸 관리에서도, 운동 경기에서도, 연애에서도 같은 수준의 멘탈을 발휘했나요?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탈인간급 멘탈을 발휘했던 선수들, 그들이 은퇴하고 다른 영역에 가서도 똑같은 멘탈을 발휘할까요? 그들이 높은 수준의 멘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강점 영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점은 노력의 강도와 노력의 효과와 노력의 지속성을 결정짓습니다. 이 강점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축구 국가대표팀을 떠올려 보세요.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리 팀은 3대2로 승리합니다. 2골을 실점한 뒤에 후반 5분을 남겨놓고 3골을 내리 넣어서 역전해요. 아마 그 경기를 라이브로 봤다면 경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멘붕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경기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로 재방송을 본다면 어떨까요?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심지어 이걸 역전한다고? 하는 기대감으로 즐겁게 경기를 볼 겁니다. 믿음은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 과정에서 오는 크고 작은 시련은 평온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견뎌낼 수 있겠죠. 또한 믿음이 있으면 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나의 진동, 주파수가 바뀌면 내가 끌어당기고 싶은 외부의 조건들이 내 앞에 현실화되어 나타난다고 말하죠. 글쎄요, 그건 저의 현재 지식으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요, 믿음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뀐 내가 사람과 일과 사건을 끌어당겨서 이 외부 조건들을 조금씩 현실화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 내가 어떤 일에 성공할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요? 믿음이 바뀌면 뇌가 바뀌고 호르몬이 바뀝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죠. 그리고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면 능력이 달라져요. 믿음은 또 뭘 바꿔놓을까요? 믿음은 눈빛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하는 말과 듣는 말을 바꿉니다. 흡수하는 정보와 차단하는 정보를 바꾸고 참여하는 활동을 바꾸고 구독하는 채널, 읽는 책, 모조리 바꿉니다. 또 믿음은 해석을 낳죠. 성공한다는 믿음이 확고하면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신호를 내가 성공할 징조로 해석하게 돼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있다고 믿으면 남자친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렇게 해석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 뇌는 믿음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성공했다고 믿는데 현실이 그러지 못하다면 그 믿음에 맞춰 나의 전반적인 생각과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차 성공에 필요한 마인드가 세팅되기 시작하고 그것은 그 사람 고유의 기운이 됩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죠. 성공의 기운은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 사람과 함께 오는 일과 사건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로또 당첨이 불가능한 이유도 이해할 수 있죠. 바뀐 내가 핵심인데 바뀐 나와 로또 추첨이라는 사건 사이에는 아무런 접점이 없잖아요. 바뀐 내가 로또 추첨이라는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없죠. 믿음으로 나의 멘탈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바꾸고 사람과 일과 사건을 끌어당겨서 외부 조건들을 변화시켜 가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화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강점 영역에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하는 일을 하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믿음도 강화되겠죠. 그 외에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2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첫째, 감사하기. 둘째, 객관적 낙관주의. 아래 더보기란에 이에 대한 영상을 추가해 놓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시고 이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멘탈이 강한 사람은 목표가 명확합니다. 우리의 정신 에너지는 무한히 샘솟지 않습니다. 쓰면 쓸수록 소모되는 소모성 자원이에요.
그렇기에 이 소중한 정신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겠죠. 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신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위해 아껴 쓰고 적절히 배분할 줄 알아요. 반면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또는 갖가지 유혹에 휩쓸려서 정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유재석님은 TV에서 나는 목표가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래, 목표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그래도 성공하잖아,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공의 법칙의 저자 맥스웰 몰츠는 모든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서, 목표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기분이나 긴장감을 느끼는 사람은 목표 대신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유재석님도 분명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목표라는 이름이 아니었을 뿐이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수도 있고요, 바램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탑 MC 유재석님에게 이번 프로그램 정말 잘해보자라는 목표가 없었을까요? 이번 촬영 잘 끝내자 라는 목표가 없었을까요?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자 라는 목표가 정말 없었을까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 에너지를 그토록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됐던 게 아닐까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인식할 때 정신력이 얼마나 높아지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7kg짜리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거리를 이동하게 했어요. 여기서 한 그룹은 목표 라인을 계속 인식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다른 그룹은 아무런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표를 인식하면서 달렸던 그룹은 17% 더 적은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했고 23% 더 빠르게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놀라운 차이죠.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목표를 위해 멘탈, 이 정신 에너지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감정 관리를 잘합니다. 긍정적 감정 상태에 있을 때는 멘탈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누구나 잘 해나가죠. 문제는 부정적 감정 상태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우리를 부정적 감정 상태로 빠뜨리는 크고 작은 일들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내 감정 상태를 잘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인데요, 아래 더보기란에 이 영상도 추가해 놓겠습니다. 5분 17초부터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정 관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높은 신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도 신체 에너지가 무너지면 멘탈도 함께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건강에 관한 정보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없죠. 어떤 전문가는 운동을 꼭 하라고 말하고, 어떤 전문가는 운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영양제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라고 합니다. 아침을 꼭 챙기라는 전문가도 있고, 아침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건강 정보는 너무 방대하고 정답을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체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나에게 최적화된 건강 루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섣불리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단, 앞에서 말한 감정 관리와 신체 에너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보기란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멘탈이 강한 사람은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실력을 갖추고 있을 때 멘탈이 강해집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얼마 전에요, 어떤 모임에서 제 명함을 받아든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이따가 3분 동안 자기소개를 해야 한다는데 긴장돼서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떨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요? 제 명함에 멘탈 코치라고 써 있어서 제게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긴장할까요? 자신이 가진 실력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긴장을 만듭니다. 저에게 질문하셨던 분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자기 차례가 다가올수록 머릿속 생각은 정리되지 않고 심장은 두근거려요. 결국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모른 채 자기소개가 끝나버립니다. 안타깝지만 그분도 실제로 그러셨어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3분짜리 자기소개를 미리 준비해서 완벽하게 외운 뒤에 10번 이상 반복해 보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한번 해본 뒤에 비슷한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수십 번 해보셨다면 또 어땠을까요? 그분은 분명 자기 분야에서 실력이 있는 분이셨지만 자기소개에 대한 실력만큼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실력보다 더 잘해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소개든 시합이든 시험이든 발표든 무대든 긴장하지 않고 멘탈을 잘 유지하는 법, 그것은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물론 내가 가진 실력보다 잘해야 하는 상황도 있죠. 그것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을 키우는 것은요, 멘탈을 높이고 긴장을 낮추는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긴장으로 인한 실력 저하가 2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력이 50만큼 있는 사람은 긴장 때문에 40만큼을 보여줄 수 있을 거고, 실력이 100만큼 있는 사람은 80만큼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을 150만큼 키우면 됩니다. 그럼 아무리 긴장해도 120만큼은 보여줄 수 있겠죠. 중요한 건요, 아무리 긴장을 해도 120만큼 보여줄 수 있게 된 사람은 긴장도 안 해요. 120으로 다 바를 수 있거든요. 120만 보여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무런 긴장 없이 150만큼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충분히 연습해서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직 완벽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현재 내 수준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 채널 이름이기도 한 이너게임의 원리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도 더보기란에 추가해 놓겠습니다. 내가 수행하는 일의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핵심 변수 하나에만 집중함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7번째, 멘탈이 강한 사람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백 가지 성공법이 존재합니다. 성공법이 수백 가지라는 것은 성공법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시기, 성향에 맞는 방법이 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위한 정답 하나를 뽑자면 그건 뭘까요? 네, 바로 행동입니다. 방법이 뭐가 됐든 행동만이 성공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죠. 과연 행동하지 못하는 게 용기 때문일까요? 용기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정보의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책 혁명의 팡파르에서 니시노 아키히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행동하지 않는 이유를 용기 탓으로 돌린다. 용기가 없어서 한 걸음 내딛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건 틀린 말이다. 완전히 틀렸다. 행동하는데 용기는 필요 없다. 어릴 적 혼자 타지 못했던 전철에 지금 혼자 탈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다. 전철 타는 법이라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다. 지금 아마존 오지로 가려면 독이 있는 벌레가 있지 않을까와 같은 생각에 멈칫하고 만다. 그때 독이 있는 벌레가 있긴 하지만 예방접종을 하면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 발은 앞으로 움직인다.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논리적인 생각이다. 설명하면 되는 일에 용기는 필요 없다. 한 걸음 내딛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불확실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정보를 확충하는 게 낫다. 지금 당신이 행동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이 정보 수집을 게을리하기 때문이다. 노력이다. 압도적인 노력, 이거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필요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도 그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이 촬영과 편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이 장비를 사고 이 조명을 세팅하고 구도를 잡고 목소리를 듣기 좋게 녹음하고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해서 꽤 괜찮은 퀄리티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부 인터넷으로 독학했어요.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동안 이렇게 망설였을까? 왜 5년 전에 시작하지 못했을까? 허탈해지더라고요. 정보가 준비되면 용기는 필요 없습니다. 압도적인 노력으로 정보를 수집해보세요. 마지막 8번째, 멘탈이 강한 사람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음물이 담긴 통에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손을 담그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고통을 덜 느끼는지 실험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혼자 참가했던 사람들은 매우 강도 높은 고통을 느꼈고 친구와 함께 있었던 참가자들은 그보다 훨씬 덜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친구와 함께했던 참가자들은 지지하는 존재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통증을 대단히 줄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기만 한 경우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말로 지지를 표하거나 그냥 곁에 앉아있기만 한 경우에도 같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나요? 꼭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손을 잡아줄 단 한 사람,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있을 때 내 옆에 존재해줄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굳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인관계 재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내면화하고 실행하는데 엄청난 피로감을 느낍니다.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에겐 억지로 대인관계를 만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뾰족하게 하는데 에너지를 쓰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순 없지만 내 옆에 존재해줄 그 한 사람에게만큼은 에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나도 그 사람에게 존재해줘야 한다는 거겠죠. 저의 채널은 멘탈을 단단하게 받쳐줄 8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가 오늘 말씀드린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입니다. 강점, 믿음, 목표, 감정, 신체, 실력, 정보, 관계.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은 뭘까요? 네, 바로 강점입니다. 내가 잘 못하는 일, 강점 영역 밖에 있는 일을 하면요, 나머지 7가지를 잘 배운다고 해도 그 알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잘하는 일, 내 강점 영역에 있는 일을 하면요, 나머지 7가지를 잘 몰라도 스스로 멘탈을 다 잡으면서 나아가요. 이것이 제가 멘탈 코치로서 강점 코칭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강점 코칭 프로그램인 셀프 해킹 과정을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셀프 해커가 되셔서 무의미한 자기 개발의 덫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남의 성공법을 배우지 말고요, 자기 자신을 해킹해서 강점을 뽑아내십시오. 그러면 나만의 자기 개발서를 써 나가실 수 있습니다.